이재명 대표의 선거 여야에 따라서 향후 전국에 시나리오가 갈립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죄일 경우에는 이 대표 대권 관력은 탄력을 받죠. 물론 위증교사가 있습니다만 1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유죄긴 한데 아마 민주당에선 사실상 무죄다라고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영향이 없으니까요.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선 출마 악영향, 리더십의 상처, 금교형 이상일 경우에는 2심 판결에도 불리하고요. 당 내부의 동요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가 이 대표 앞에 펼쳐져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까지 동원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초유의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성춘 부장님, 만약에 지금 현역 의원이라면 서대문구 지역구 의원이라면 예. 그곳에 출마하셨었으니까 지도부가 오래요. 내일 가겠습니까? 일단 필참인지를 물어보고 네. 자율이면 네.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자율이면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 예. 필참이래요. 하지만 필참이면 선택은 개개인 의원에게 달렸다. 그럼 자율 아닙니까? 아, 그건 자율이다. 그건 자율이죠.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일단 그 판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미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거는 몇만 원이다. 이거는 몇 년이다. 이거에 몇 년의 집행유예 몇 년이다. 다들 다양한 판결들을 내리고 계세요. 각자. 그렇죠. 근데 야당 의원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이 압력이다라고 주장들 하시는데 저는 여당 의원들의 그런 발언이야말로 더 큰 압력 아닐까요? 왜냐면은 사법부가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기 때문에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도 권한은 있죠. 입법부 소속으로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어떻습니까? 행정부는 사법부의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저는 특히 주진 의원이 최근에 너무 많은 발언을 하고 계신데 주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계속해서 이거는 몇 년 나와야 된다. 이거는 몇 년이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니면 틀린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거란 말이죠. 대통령에게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사이인 의원이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사법부의 인사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저는 그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지 말라라는 여당의 전 비판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여당도 마찬가지로 여당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당 본인들이 조심하면서 아니 우리도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데 너네들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여당의 목소리에 더 기울여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땐 여당이 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부의 의석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상 행정부의 권력이 더 크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이 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일까지 그리고 25일 날 재판 나오기 전까지 또 내가 봤을 때 내일 재판 이후에는 주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 또 25일 재판은 이건 몇 년이다라고 판결을 내리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지양해 주셔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원이라면 지도부가 오라고 해도 난 안 간다. 넌 자율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안 간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가지 시나리오 다시 한번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게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시나리오가 초유의 상황이 달라져요. 판사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죄는 크게 결정이 됐을 것이고 양형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금고형 이상과 무죄를 제외하고서라도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미만이냐를 두고서도 이건 여파가 달라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요. 근데 이전에 지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형량이 엄격해요. 그래요? 굉장히 가중치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면 사실은 현재 허위사실 공표죄에 양형 기준이 있는데 그게 과연 범위가 어느 정도냐. 대선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허위사실 공표 자체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의성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 대통령 선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반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모른다고. 그걸
한 곳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고의성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가장 가중된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전에 판결 사를 찾아봤는데 한 적어도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거예요. 유죄 판결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뭐 100만 원이냐 아니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에는 의미가 없다는 저는 보고 개인적으로 제가 네. 물론 틀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죄면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어떤 판례를 보면 그렇죠. 유죄냐 무죄냐에서 무죄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유죄 선고를 한다고 하면 그건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을 훨씬 훌쩍 넘을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어떠한 판례의 기준이랄지 양형 기준에 의하면 집행유예 이상 아니면 실형을 선고할 사안이지 이걸 가지고 100만 원 갖고 논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양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판례를 분석해 봤을 때 최근 판례를 유죄하면서 80만 원 이런 건 판례 맞지 않는다 양형 기준에. 전혀 이거는 맞지 않죠. 유죄라면 100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고 적어도 이런 사안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게 양형 기준에 저는 맞다고 봐요. 또는 무죄거나. 네네. 자,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보 전해드리죠. 민주당 430억을 내도 500억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당 공중분해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 라는 얘기가 지금 뉴스 속보로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민주당 430억 내도 500억이 더 있다. 라며 마치 당이 공중분해된다. 라는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했군요. 500억이 더 있어요? 430억을 내도? 우리 당원들도 모르는 어떻게 우리 민주당의 자산 내역까지를 한동훈 대표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 출처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네. 근데 설사 500억이 있다 하더라도 500억, 지금 그러면 도합 한 930억 정도가 있다는 건데. 당사도 지금 팔고 해야 될 아마 그거 상황인데. 같아요. 그 선거 보존 비용하고 네. 정당 지원금 등을 합계해서 저런 보도가 있었는데 한 대표가 그걸 언급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도 모르는 내역이어서 아니에요. 500억 있으면 좋겠어요. 500억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부담 없이 가지고 있다가. 부담 없이. 그런데 뭐 그거를 사용할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염려해 주시는 건 좋으나 네, 그거는 뭐 지나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의 저 발언은 주진우 의원의 발언과 상충되는 거거든요. 주진우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434억 원을 뱉어내기 싫어서 당명을 변경한다든지 네. 뭐 위성정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꼼수를 쓸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아주 안 좋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걸 방지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까지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분석에 의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꼼수를 쓸 필요가 없는 만큼 부자 정당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왜 주진우 의원께서는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민주당의 그냥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돈 안 내려고 꼼수 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 저는 되묻고 싶네요. 네. 민주당 당사가 지금 자가 소유죠. 작아요. 네.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사 자가 아니에요? 네, 자가 아닐 거예요. 임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물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몇 년 사이에? 양구백 사무총장이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500은 그때 남아있는 거 당사를 아닌가요? 마련을 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당사 자가냐 아니냐 뭐 그것까지 저희가 따져볼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